두 번째 수업. 별이 죽으면 무엇이 될까요? 별이 성운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제 배웠고, 별이 어떻게 살다가 최후의 모습은 어떤지 별의 일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별은 왜 빛날까요? 별이 열과 빛을 내게 하는 에너지는 바로 핵융합으로 얻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수소를 떠올려 볼까요? 수소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원자라고 했죠? 그래서 그 구조 역시 제일 간단합니다. 수소 원자의 구조는 원자핵 주위를 하나의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핵융합 반응은 원자핵이 서로 달라붙어 새로운 핵이 되는 반응을 말해요. 이런 핵융합을 통해서 별은 수소로부터 점점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과정에서 별이 빛과 열을 내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별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대해 알아볼까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별에도 수명이 있어요. 별의 수명은 그 별의 질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별이 타는 원리는 장작이 타는 원리와 비슷해요. 캠프파이어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모두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을 때 마지막 날이면 캠프파이어를 했던 기억이 있죠? 그때를 잘 떠올려 봅시다. 캠프파이어를 할 때 장작을 한꺼번에 태우지 않고 조금씩 태우면 어땠어요? 불가가 그리 따뜻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불을 피울 수 있었죠. 별도 마찬가지예요. 현관물질이 적게 모여서 만들어진 가벼운 별은 핵융합이 천천히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는 낮아요. 하지만 그만큼 수명은 길답니다. 이번엔 장작을 다 불 속에 넣고 기름을 부으면 어떨까요? 순간적으로 불길이 강해지면서 뜨거워지겠죠. 하지만 뜨겁고 강하게 타오르면 장작이 금세 타서 불이 일찍 꺼버리고 말죠. 현관물질이 많이 모여서 만들어진 무거운 별은 핵융합이 그만큼 활발히 일어나겠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높아요. 하지만은 그만큼 반응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수명은 짧아지겠죠. 사람이 세월이 지나며 자라듯 별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고 점점 차가워진답니다.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는 별을 주계열성이라고 해요. 이렇게 별이 점점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멈추게 되는데요. 별들의 최후는 과연 어떨까요? 별의 수명은 별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됐었죠. 별의 죽는 모습 역시 별의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된답니다. 이번에는 맛있게 부풀어 오르는 만두를 떠올려 볼까요? 질량이 가벼운 별의 최후는 부풀어 오른 작은 만두를 손으로 눌러 조그맣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만두가 부피가 작아지고 질량은 그대로겠죠. 가벼운 별도 질량은 그대로이고 부피만 작아지게 돼요. 가벼운 별도 질량은 그대로이지만 부피는 작아지게 돼요. 질량은 그대로인데 부피만 작아지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 별을 바로 백색 외성이라고 한답니다. 이번에는 부풀어 오른 큰 만두를 떠올려 봅시다. 부풀어 오른 큰 만두를 손에 넣고 힘차게 내려쳐 볼까요? 어떤가요? 만두가 작아지긴 했는데 만두피는 터지고 만두 속은 사방으로 튀어버리겠죠. 이것이 무거운 별의 최후예요. 무거운 별은 수축이 일어나는 속도가 빨라서 바깥쪽의 가벼운 기체는 미처 따라오지 못하고 만두 속이 흩어지듯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부분은 더욱더 수축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달라붙어서 중성자별이 돼요. 이렇듯 초신성 폭발은 별의 죽음과 탄생이 동시에 일어나는 아주 희귀한 천문현상이랍니다. 그리고 아주 무거운 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중성자별에서 수축이 더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크기는 아주 작고 질량은 아주 큰 천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블랙홀이에요. 즉 블랙홀은 아주 무거운 별의 죽음인 것이죠.